이런 의제로 언론인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 자리에 뵙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한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주권 의지를 드러내는 것, 형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의 핵심은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윤창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공영 방송이나 공영 언론들의 중립성을 또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 민영화 논란이 이제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또 공적 자산을 또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MBC와 이제 YTN의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발상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민영화 문제도 사실 똑같이 공영 언론들, 공영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우리 민주당도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고 또 최근에 언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과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또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좀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영교 민주당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대변인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깝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에게 먼저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간담회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반응을 보이게 됐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거다. 맞는 거죠. 언론이 공개 간담회를 요청하면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도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아직 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빨리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론 앞에서 이야기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나와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모습에 정말 문제다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MBC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민영화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려면
공영방송 그리고 공정언론으로 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다가 망신만 톡톡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그 현장을 갔지만 그들이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대통령이 억압하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저는 경고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하거나 그리고 또 공영방송 등 언론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그 법안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이것 관련해서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 통과시킬 수 있게 저희가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옆에 바로 장경태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 법 관련해서 더 노력하실 거라고 보고, 또 이렇게 공영방송과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한 청원, 대국민 청원 운동을 같이 벌여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그렇게 제가 민영화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좀 추진해 나가고자 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기재위입니다. 그래서 YTN 관련해서도 그 기재위에서 그 한전에 예를 들면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KDN을 통해서 그 주식 매각을 산업부 TF를 통해서 좀 압박을 가한 것 같은데요. 그 산업부 TF 관계자들 딱 보니까 그 환경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경이 YTN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환경 대표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동기동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런 거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YTN을 건드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강하게 경고드리고요.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그 판례를 잘 쓰는데요. 오늘 판례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아시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끝내는 그만두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이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 그만두면서 뭐 하냐면 중간에 보면 언론 세무조사합니다. 언론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처음에 거짓말하고 언론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탄압하다가 끝내 여론 지지율이 24%로 떨어지더니 하야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MBC 고발까지 하고 또 세무조사, YTN도 세무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무조사하면서 요즘 지지율 24%까지 떨어졌는데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비속어, 외교 참사. 그래놓고 왜 언론을 겁박합니까? 이 부분 제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장서서 공정한 언론과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